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디자인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대내외적인 문제로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낮에 육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아이랑 있다 보니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 또는 놀이를 만들어줘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 정말 아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남매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남매는 5살,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처남매도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놀려오거나 놀려가게 되면서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1명 돌보는 것보다 둘이서 남아 3명을 돌보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1명을 칭찬하면 나머지 2명도 칭찬받으려고 따라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나이가 서로 비슷해서 잘 놀기도 했습니다. 식사 챙기는 것도 처남댁이 있다 보니 편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아들한테 미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나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짬짬이 일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놀이터에 사람이 없으면 얼른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나름의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면 낮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장난감들 정리하고 처남댁은 저희가 먹을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깰 때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듯이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같은 전업주부에 나는 이 집안 사위, 처남댁은 이 집안 며느리이다 보니 특히 집안 식구들 뒤대기가 잘 통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머리도 자르려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 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한 이후부터는 처남댁과 신혼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스킨십을 하였고 애들이 자거나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저 때는 중독된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결국 모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출근했던 처남이 급하게 출장을 가기로 했다며 짐을 챙기려 집에 왔고 저희는 그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처남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짐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애들 자고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화도 원망도 욕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당황해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지만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며 다 같이 살 순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와이프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처남댁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며칠간 처갓집에서 지낸다며 갔습니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적만 흘렸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님만의 잘못이겠냐며 자기도 처남댁도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니 와이프와 처남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이든 그 이상의 것을 원해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 없이 정적만 흐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와이프가 처갓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놀래하자 와이프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놀랄 일이냐며 대답하고서는 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삼촌 집에 안 놀려가서 심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놀려갈 수 있냐고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집에 놀려가고 싶냐고 묻자 아들이 친구도 있고 아가도 있어서 좋다고 매일매일 놀려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큰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서 맥주 한 캔 먹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왔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마시자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름 잘 차려진 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어디가 좋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 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상황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처남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다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다 같이 사냐고 물어보았고 처남네랑 같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와이프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와이프는 각자 집을 팔아서 돈을 모아 더 큰 아파트나 복층 빌라로 이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들도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안일도 나눠 할 수 있으니 좋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와이프의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때리거나 화를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콩밭 가 있는 마음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 아니냐고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미 정신 차렸다고 하자 그럼 뭐 더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며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와이프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4명은 다시 모였고 이 이야기를 와이프가 꺼냈습니다. 처남이랑은 일전에 상의가 끝났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고 처남댁은 와이프에게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그 사건과 별개로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처남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의도는 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와이프와 처남이 어렸을 때 친척들과 같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색하고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하네요. 1층 거실은 거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장난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낮이면 와이프와 처남이 출근하면 아이들과 처남댁이랑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남댁은 처남댁대로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에 서로 조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서로 안 부르고 안 마주치려고 하지만 같은 집에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참지 못해 합친 후에도 몇 번이 선을 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약속은 했지만 같은 집에 둘이만 있다 보니 점점 더 처남댁의 유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